본능의 부분 집합 정도로 충동을 이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것도 이제 그냥 제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절대 그게 막 특징화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질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는. 저도 지금 책을 반밖에 못 읽어서 예. 기회를 더 읽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저도 지금 계속 초반에 지금 그 두 가지의 본능과 그리고 충동이라는 그 리비도라는 그 에너지하고 본능과 에너지가 이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지 분명히 어떤 근원적인 건 비슷한 걸 가리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잠깐 또 제가 설명을 하면은 본능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이드한테 유일하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락강하고 우리가 이제 락강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 이게 이제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일단 프로이드한테서는 그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에너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의 어떤 그 분배의 어떤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능 자체에서 그러니까 특정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본능. 가령 우리가 이제 성적인 어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할 때 그 성적 본능의 에너지는 흐름이 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의 옛날 애인이고 옛날 애인의 어떤 특징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지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지금 다 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쭉 가면서 그 에너지들이 방출 자체가 바로 그 성적 본능에서 출발이 된 거죠. 만약 음식 본능이 출발이 됐다면 이제 에너지가 그 음식 본능에서 에너지가 출발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까지 넘어갈 수도 가가지고 다 하면은 적정하게 음식을 먹을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 유아적인 단계에 갔을 때는 책을 보고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이는 그 책을 구분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같이 또 이 객관성이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 책을 먹는 걸로 생각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개체가 생존 본능을 해야 될 그 자기 보존의 어떤 그 기본적인 걸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 정상이 하나는 꿈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는 뭐 정상의 희생에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본능이 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에너지라면 충동은 순간적인 에너지. 그것도 그렇게는 이야기하기 조금 그래요. 질이 좀 다른 종류. 근데 이제 라칸 쪽에서는 분명 조금 약간 분명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대상, 본능, 동물 뭐 이런 쪽인 어떤 그 차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더 근원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쌤 이제 그 질문을 제가 그 강의도 하고 쌤 잠깐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락강 공부를 해 들어가면서 굉장히 밝혀내야 될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에서 프로이드가 이거를 못 넘었고 혹은 구분을 조금 애매하게 했고 이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프로이드는 이걸 본능의 어떤 몇 가지 요소 중에 충동의 강도라는 게 들어가요. 충동의 강도라는 게 들어가 버립니다. 본능의 요소 중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으로 이제 계속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금방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 충동은 그 우리가 그냥 영어로 쓰면 그냥 그 사이킥 에너지라고 그냥 사이킥 에너지 정신 에너지. 예. 근데 도구가 더 죄송합니다. 도구가 더 이게 더 좋아요. 트리벤인데 이게 동사에서 어디서 왔는가 하면 트라이벤에서 온 거고 트라이벤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막 이렇게 부추기가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명사된 게 이게 트립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김석 교수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그 번역판을 영어 번역판을 봐가지고 영어 번역판을 번역을 해가 많은 경우가 자꾸 이걸 본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충동으로 텍스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이제 텍스트를 읽을 때 그 본능을 충동이라는 말을 또 한번 집어넣어서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거니까 꼭 우리가 번역된 언어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또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를
그게 본능으로 나온 단어들을 다시 또 충동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치환시켜가지고 독해를 하면은 그 의미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를 이제 자꾸 해석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번역했는 사람의 위주로 아니면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말고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 프로이드에서 나오는 그 본능이라는 단어를 충동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시켜서 한번 또 텍스트를 읽어보는 방식 또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텍스트 해석의 한 가능성이 싶어요. 예, 선. 네, 그래서 그게 그 리비도가 예. 얘기하신 그 본능이라는 것에서 분출되어 나오긴 하겠죠. 예, 맞아요. 하겠지만 이게 거기에 뭐 본능의 한 요소라든지 또는 본능의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닌 거. 아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이제 어떤 식의 그건가 하면 그냥 외연이 부분하니까 혹시 또 오겠는데 본능이 외연이 더 넓고 충동은 좀 더 특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차가 있으면 차에 엔진이 본능이라면 그 엔진을 돌리는 또 휘발유가 리비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과 휘발유는 같은 일을 결합이 되어야만 이게 돌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명백히 두 가지 요소로 분리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좀 이상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휘발유하고 이 엔진은 메커니즘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능과 충동은 오해를 좀 넓게 의미를 애매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본능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특수 기능이 들어가 있는 특수한 상황, 특수 기능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제 충동으로 이해를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 따옴표를 그렇게 이제 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를 보고 또 밝혀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했는 이 내용을 또 나중에 가서 뒤집고 또 새롭게 이렇게 또 다시 데피니션을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잠정적으로 이 정도만 일단 우리가 이제 해놔놓고 그렇게 넘어가기로 합니다. 예, 쌤 다른 분 질문. 저는 그 죽음의 본능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래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삶의 본능해가 리비도로 이렇게 지금 성격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리비도도 프로이드가 사상이 발전되면서 근데 초기에는 성적 에너지였던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삶의 에너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사상이 더 이렇게 깊어지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후기로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 하지만 두 번째 이제 프로이드 강의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프로이드가 어떻게 사회 문제 그러다가 문명 불안 문명 문제하고 불안 문제가 어떻게 뒤집겠는지 지금 그 강의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나토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바로 락강으로 넘어가는 점이에요. 락강이 그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프로이드가 멈추었던 것. 프로이드는 어디까지 멈추는가 하면 여기 두 개가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 요게 서로 갈등을 한다. 이게 전부 다 갈등 이론의 어떤 데서 나온 확장 이론이거든요. 전체를 이제 자꾸 이게 전부 다 프로이드가 계속 이게 지금 억압, 억제 이론 이것도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는 나오려 그러고 하나는 막으려 그러는 거거든요. 삶에 이게 전부 다 하나는 이거 본능 이거 나오려 하는 거고 자아하고 슈퍼에고는 막으려는 거고 하나는 나오려 그러고 막으려 그러고 이게 그 갈등 이론. 이걸 이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려고 이제
리비도까지도 확장시켜가 나중에 이제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한데 프로이드는 여기까지 딱 멈췄어요. 요게 요 두 개만 이루고 갈 때인가. 근데 이제 락강은 이 죽음의 본능 이걸로 이제 전체를 설명하죠. 그래 버리면은 이제 뭐가 지금 우리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전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쾌락 원리로 전체가 개별 존재자 자체가 쾌락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 타나토스 이거는 뭡니까? 이게 파괴거든요. 무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문명을 개인의 어떤 뭡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를 전부 다 이게 제로 반대를 권리를 갖는 그런 어떤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신분석학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 같은 그거. 그래서 이제 락강이 정신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락강이 궁극적으로는 정신 치료를 포기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왜? 이거는 정신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면은 네가 왜 그런 지금 행동을 하느냐는 원인을 쭉 추구해 들어가 보니까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을 구했다. 그래서 네한테 강력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져라. 그래버리면 뭡니까 이게 해소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추구해 들어가가지고 그 정상을 해소하는 게 정신분석 쪽의 어떤 기본 원리로 치유도 동시에 이제 원인도 밝히면서 치유도 동시에 해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이제 정상인으로 그러니까는 정상적 인식을 갖고 균형적인 조화로운 인간을 갖게끔 만드는 건데 타나토스는 그게 아니죠. 파괴시키는 거고 무화시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을 만들게 되는 거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 욕망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 계속된다면은 타나토스에서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즉 거의 이 사회 단계, 문명 단계에서 죽음에 대한 혹은 무화시키는 그런 단계니까 정신분석에 대한 치료적인 어떤 효과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프로이드한테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점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걸 문제화시키고 한 게 이제 바로 락강의 문제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예, 쌤. 어쨌거나 문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다르게 지금 잡아 들어오고 있어요. 산수쌤 한번 수산쌤 한마디 뭐 좀 하실 거 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요. 황당한 게 뭐예요?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 그 꿈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예. 어떤 그 활동의 예. 그 표현들 있잖아요. 예. 꿈이. 그러면 그 꿈에서도 예지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지. 예.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확연한 어떤 그 꿈 속에서도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예지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프로이드 대해서. 그런 질문 참 어렵긴 한데 그 살바도르 달리 아시죠, 쌤? 예. 그 달리가 그 밀레에 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쌤 전에 한번 갔는데 바구니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감자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걸 감자 바구니를 알았어요. 근데 살바도르가 청년 때 그 미술사도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중학교 뭐 이런 그런 저게 시체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죽은 시체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서 뭐 저게 시체냐 감자 저거 뭐 이렇게
덩어리 삶아놓은 거 밭에서 켰는 그것이 그지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다 과학적으로. 근데 진짜 그게 이제 아이 시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 이제 얘가 아주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가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이제 프로이도도 신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이거 철학에서도 내가 그 얘기 이제 근데 프로이드 자체 내에서는 그걸 거부해요. 예지몽은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밝혀드리죠. 이게 프로이드는 결과로 보면은 원인을 밝혀질 수가 있는데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결과가 이미 어떤 결과가 딱 났으면은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딱 하면 되는데 이 프로이드식은 프로이드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해요. 예지몽은 안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이쪽 자아나 슈퍼에고는 이미 아마 교과서화되고 학습화되고 사회화되고 도덕화됐으니까 갈 길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뭐든지 하고 싶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측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프로이드가. 왜? 이거는 정말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바다와 같은 그런 또 그것도 없고 뭐 특정한 그것도 없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요새 이제 그 빅데이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 좀 봤으면 싶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는 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충동 욕구는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논리가 확대돼 가지고 프로이드는 개인 심리학을 사회 심리학으로 전치를 해요. 여기는 이제 프로이드가 좀 어떤 의미에서 좀 나이브해요. 나이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소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개인에게 파악된 어떤 그 정상 그 나타난 어떤 원리들이 사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리라고 프로이드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어떤 문명이나 뭐 어떤 불안이나 이런 데도 전치를 시켜가지고 해서 그 전치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개인한테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회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와요. 이 프로이드 자체에서. 그리고 프로이드가 그 점을 예지몽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답은 아니지만은 예측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인간한테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왜? 밑에 분수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게 무한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한하게 지금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궁극적 값이 뭐 얼마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생각은. 그게 바로 이 이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드 자체는 이게 무한한 어떤 어떻게 그거로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다가 이제 오늘 제 강의에서 제가 빠졌지만은 이 이드 속에는 우리가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된 인간 그 원시적인 경험들이 여기 녹아 있어요. 이드에. 보통 우리가 이드를 이제 이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많은 경우들이 사람들이 그냥 현실을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드 자체는 수천만 동안 우리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런 다음에 어떤 배고픔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그런 다음에 근친상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내재화되어 있는 게 우리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요 짧은 5년, 10년 만에 그 관찰을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왜? 이거는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된 인간의 근원적인 경험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축적된 경험 때문에 그 예지몽을 꿀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거 그 예지몽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이 돼요. 그거는 이제 예지몽이라는 걸 설명을 또 이렇게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측정할 수 있는 그론적 경험에 대한 한정되어질 수 있을 때 인간이 축적돼 왔던 그 경험 속에 녹아져 있는 경험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논리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수 논리적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예측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개념 두 가지로 설명해야 돼요. 그론적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예측이 가능하고 가능성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경험이 무한하게 예측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순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쌤 질문한 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왜?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축적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들 속에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경험이 특정한 어떤 유형의 경험이라면은 이 경험이 이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드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어떤 그것까지도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속속들이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들이 막 그 광고를 치고 하잖아요. 뭐를 인간 행동 그 데이터를 분석 다 하면은 인간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빅데이터 갖고 있는 근본 전제가 그거거든요. 근데 프로이드가 살아있다면은 그 굉장히 반대했을 거라는 거죠. 왜? 이들 자체가 이게 무한한 축적된 경험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